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보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용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사용료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개념, 공용전기료의 성격, 그리고 공실의 관리비, 관리비 산정 및 분담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비와 사용료의 차이, 그리고 공용전기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2호 최 대리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공용전기료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관리비 아닌가요? 왜 사용료에 따로 적혀있죠? 이상하네요. 저희 상가 전기료만 사용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용료라는 건 관리단이 대신 내주고 세대별로 나눠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공용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처리비, 심지어 건물 전체 보험료도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아, 그러면 관리비는 뭐예요? 넓게 보면 관리비 안에 사용료가 들어가지만 좁게는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집합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사용료까지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사용료란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 외부 기관에 납부하고 그 금액을 다시 세대별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용료의 예시로는 전유 부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뿐 아니라 공용 부분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용전기료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공용전기료는 사용료 항목에 기재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즉, 관리비는 공동시설 유지 및 관리 운영비이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며 공용전기료는 사용료에 속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비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층 소유자라면 엘리베이터 비용을 부담할까요? 101호 김 사장은 매번 고지서를 볼 때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난 엘리베이터를 거의 안 쓰는데 왜 비용을 내야 하지? 우리 집은 1층인데 승강기 비용은 빼주세요. 엘리베이터도 공용 부분이에요. 수선 유지비는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료는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 사용이 거의 없다면 전기료는 규약에 따라 면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을 쓰신다면 결국 1층 세대도 사용자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1층 주민도 엘리베이터 비용을 똑같이 내야 하는가? 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이므로 1층 소유자라 하더라도 수선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가 없더라도 놀이터 수선비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전기료는 규약에 따라 1층 소유자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 1층 주민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므로 엘리베이터 전기료 역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층 세대도 기본적으로 수선 유지비는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전기료는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실이라도 공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302호는 몇 달째 비어 있습니다. 소유주 박 사장은 의문을 가집니다. 상가호실에 아무도 안 사는데 관리비까지 내야 하나요? 수도, 전기도 안 쓰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하셔서요. 전유 부분이 비어 있어도 공용 부분 유지비는 내셔야 합니다. 아무도 안 살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공용전기료, 청소비, 경비비 같은 건 세대가 비어 있어도 계속 발생합니다. 혹시 세대를 비워두고 세입자가 없더라도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유 부분이 공실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 복도, 조경, 보안과 같은 공용 부분은 계속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실제 소규모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규약이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규약이나 관리인 유무와 관계없이 공용부분 관리비는 반드시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구분 소유자가 임의로 관리 업무를 하더라도 그
그 비용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 부과는 규약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관리 규약이 없어도 공용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연체료 부과는 규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리비 자료 열람과 공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민들은 종종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관리비 항목 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열람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고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분담금, 비용 산정 방법, 지출 내역 등을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월별로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역시 관리비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이 가능하지만 관리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회사에 맡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직접 보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입주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이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해임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는 단순히 금액을 납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관리와 직결된 중요한 비용입니다. 특히 공용전기료는 사용료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 공실이라도 공용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